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다음 주부터 종로와 중구 등 서울 중심지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종로 1가에서 6가, 사직동, 삼청, 해화동, 명동, 회현동, 을지로 등 서울의 정중앙이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노후 차량 운전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6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대문구가 가재울 재개발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해 백서 초본을 공개했지만 2년 가까이 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시설 부지가 한강변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적 처리가 남은 숙제입니다.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는 노선 반대로 1년 가까이 미뤄져 온 성동구 마을버스가 정문을 우회하는 경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환경미화원 청탁과 구청 직원 인사 개입 혐의로 조영훈 중구이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서대문구가 가재울 4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을 담은 백서를 제작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초본이 공개된 이후 2년 가까이 백서 발간이 지연되자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비 1조 6천억 원이 들어간 가재울 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재는 입주가 완료됐지만 사업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때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의 비리까지 터져 나왔던 것. 이에 서대문구는 가재울 4구역의 재개발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문제점과 대안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발간된 백서는 일반에도 공개해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도 참고하도록 한다는 것. 앞으로도 다른 구역에도 행정지도에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준공 인가 전체를 한번 확인해보는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지만 2017년 초본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백서 발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처음 추진하실 때 의지 어디에 감춰 버리셨는지요? 대체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전국적으로 이 사회에 공표하겠다던 굳은 의지를 접은 계기가 되셨는지요? 이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구청이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책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가재울 4구역과 함께 부가역 3구역을 추가해 백서 발간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가연 3구역의 경우 가재울 4구역에 비해 자료 수집이 용이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내부적인 교육 자료든 외부적인 참고 자료든 하여튼 저희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쭉 기록으로 남기고 발표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재울 4구역에서 다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부가연 3구역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부가연 3구역의 경우 각종 비리로 사업이 10년째 지연되면서 사업 승인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백서 발간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서울 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시설 부지가 한강변 이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마포구는 주민 편익시설 특별위원회가 열린 자리에서 한강변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서울 화력발전소 주민 편익시설의 한강변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마포구 의회 주민 편익시설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힌 것. 한강변 이전을 염두하고 각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한강변을 이전하는 것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중부발전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구는 위치별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토종로변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있어 신속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당인리 공원과의 부조화가 우려되고 공원 초입에 건물이 있어 공원 개방감도 저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부지를 한강변 쪽으로 옮겨 편익시설을 지을 경우
전체 공원의 개방감이 향상되고 건물 내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지 교환 시 감정가 차이로 20%의 토지 면적도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토지 교환과 공유재산 심의회 등 행정 절차가 반복됨에 따라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교환 등 공유재산 심의회, 구의회 관리 계획 등의 절차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관계로 상당한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특별위원회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강변 이전이 지화가 아니라는 약속을 이미 문체부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구가 세운 계획대로 서둘러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일부 위원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마포에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지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사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려면 지금 교환 절차도 있고 아까 얘기대로 그럼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한편 마포구는 한강변 이전과 관련해 중부발전과 사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기본 및 실설계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구가 예상하고 있는 착공 시점은 내년 9월, 완공은 내후년인 2021년 12월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열린 마포구의회 정례회 폐회에서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구글 하나 늘리겠다는 민선 7기 조직 개편안 관련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례는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이 밖의 내용 정리합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이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국 하나를 포함해 2개 과와 7개 팀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입니다. 이로써 마포구는 40년 만에 6국 체제가 됐습니다. 늘어난 국은 관광 일자리국으로 관광과와 일자리 지원과, 문화예술과와 지역경제과, 생활체육과가 포함됐습니다. 반면 조직 개편안에 따라 17명의 행정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은 진통 끝에 부결됐습니다. 안건 처리 직전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재배치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표결에 의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통해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이 진행됐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진행된 표결, 기권표 한 표를 제외하고 9대 7로 반대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마포구는 정원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의회와도 충분히 상의해 다음 달 예정된 임시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원 증원이 안 될 경우 조직은 개편하되 당분간 업무 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로페이 관련 5분 발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민석 의원은 제로페이가 결제대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고 사전에 마포구가 이 같은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며 집행부를 질책했습니다. 제도의 실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교부금을 미끼로 이용한 서울시와 그 유의 체계만 현혹된 마포구가 사업을 급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과 국민안전보험 조례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마을기업과 지역협동조합 같은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아연 기자. 네, 저는 지금 중구 황학동 소셜스 플랫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름이 중구스 소셜 플랫폼입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중구스 소셜 플랫폼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네. 중구와
예금보험공사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난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상간의 공실 4곳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중구가 예산 2천만 원을 들여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네. 대략 8평에서 12평의 공간인데요. 2개 공간은 주민들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과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실로 구성됐고요. 예. 나머지 2개 공간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4개의 공간이 각각 다르게 활용되고 있군요. 그럼 그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먼저 복합 커뮤니티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율 공간입니다. 네. 사회적 경제 활동과 관련한 모임과 전시 또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9월까지는 공정무역 바리스타 양성 과정이 무료로 운영되고요. 또 아이들의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와 엄마와 함께하는 공정무역 초콜릿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예.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실에서는 주민들의 조직 구성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요. 또 마을 기업 등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멘토링과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또 지역 협동조합의 공유 사무실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황학 뜬구름이라는 곳입니다. 예. 이곳과 함께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어서 오시죠. 예, 먼저 황학 뜬구름 연구소 명칭이 참 재밌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 황학 뜬구름 연구소는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친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또 구름처럼 변동하는 사회 앞에서 선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황학 뜬구름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건가요?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특별한 기반 없이 자기를 좀 짜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황학동에는 그리고 특히 우리 중구에는 다양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문적인, 지리적인, 역사적인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금 좀 이렇게 오래된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직접 발굴을 해서 사업 모델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한 3개 팀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역 기반의 어떤 리서치 사업들, 다양한 역사와 경험과 잊혀질 수 있는 것들을 남겨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들에 대한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황학동의 오래된 모습과 뒷골목의 전경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적인 패턴들이 되게 특유한 패턴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디자인화시키고 브랜드화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상품 브랜드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명동을 비롯해서 이 중구에는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런 패키지 상품이나 값싼 어떤 관광 상품으로 좀 전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로컬 기반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황학동을 기반으로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 세 팀들이 열심히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과 사회적 기업이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또 참여를 하고 싶은 주민들은 이곳 중구스 소셜 플랫폼에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구 황학동 중구스 소셜 플랫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자치단체마다 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이런 거점 공간이 마련됐군요. 중구 황학동 연결해 봤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의 인사청탁을 했다며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대규모 인사 이동으로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청 내부와 외부에 공익적인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부당한 채용 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 12일 구청이 필요한 예산 심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의 인사청탁 의혹입니다.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던 서구청장. 감사과를 통해 조 의장의 인사청탁 관련 자료를 수집해 지난 26일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의회 사무과의 대규모 인사 문제로 표면화된 중구청과 의회의 갈등, 이로 인한 의회 파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중구의회 의원들. 조 의장은 환경미화원 인사청탁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의혹은 사석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갑질을 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뭐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도 많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 구청장의 수사 의뢰에 대해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한 뒤 법정 다툼까지 염두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서 구청장과 같이 본인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 조사 중에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주민 민원으로 인해 노선 신설이 1년 가까이 미뤄졌던 성동 3회 2번 마을버스가 마침내 개통했습니다. 민원의 핵심 이유였던 한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 노선이 최종 확정되면서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성동 3-2 마을버스의 신설 노선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노선 중 일부가 하왕십리동의 A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게 되면서 주민 불만이 터져 나온 것. 주민들은 해당 구간이 언덕이라 버스가 내는 굉음이 클 것이고 저지대인 아파트 내부로 매연이 날아들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게 유명 언덕이잖아요. 그렇죠.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웅웅하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A아파트 주민들과는 반대로 인근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노선의 신설을 원하면서 주민 간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선 신설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성동구가 일부 노선이 변경된 새 노선을 제시했고 인근 5개 아파트 1,800여 세대의 주민 투표를 거쳐 이달 25일부터 3-2번 버스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3-2번 버스의 최종 확정된 노선에 따르면 기존 A아파트 정문을 지나지 않고 대신 A아파트와 인근의 재개발 아파트 사이를 지나는 신설 도로로 통행합니다. 여론 수렴을 해서 그 교통 흐름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노선을 조정하고 차량을 개통했습니다. 조금 일찍 정도 개통했습니다. 3-2번 버스의 첫 통행이 있던 날 그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던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은 반가움을 안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적어도 한 20분 걸어 다니는데 겨울 추울 때나 여름 같은 때는 뭐 굉장히 피곤하겠지요. 훨씬 낫지요. 성동 3-2번 버스의 배차 간격은 10분으로 신금호역에서 출발해 하왕십리동과 행당역을 거쳐 왕십리역까지 운행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죠. 하지만 아직까지 전통시장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빈번합니다. 이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 성북구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합니다. 나눠준 장바구니는 모두 400개. 어느새 시장을 찾은 손님들 손엔 비닐봉지가 아닌 장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좋죠. 그럼요. 그럼 언제든지 이런 것도 챙겨 갖고 다녀야지. 봉투 갖고는 안 돼. 전통시장에서 한 해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약 60억 장. 소량의 물품 구입이 활발해 1인당 비닐 사용량도 일평균 2장으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비해 3배가량 높습니다. 올해 4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지만
전통시장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비닐봉지 사용이 빈번한 상태.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새마을 분여회가 손을 잡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한 겁니다. 마트에서는 그래도 규제를 많이 하지만 전통시장은 지금도 거의 비닐에 싸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캠페인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20만 원 가량 들던 일회용 봉지값을 아낄 수 있게 된 것.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손님들이 많아질 경우 비닐봉지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닐봉투를 전부 다 개인이 사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바구니를 활용하면 그 비용도 절감되고 환경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장바구니 넣어가면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 새마을 분여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일회용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을 열어 전통시장에 사용되는 비닐봉지를 줄이는 데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지난 16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민선 7기 2000년도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영종 신임 협의회장은 7월 1일부터 1년 동안 협의회를 대표해 자치구 공동협력과 서울시, 중앙정부와 연계한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삼선의 김 구청장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 활동합니다. (7월부터는) 성별이 바뀐 한복을 입어도 고궁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죠. 또한 맘스 스테이션, 분자 분모, 수유실, 버진로드 이런 말들도 성평등을 해친다며 서울시가 개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여자 화장실 문에 붙어있는 치마 입은 사람 픽토그램도 달라질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